안녕하세요 여러분, WWE 전문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 WWE 세계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오늘 9월 18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매체의 보도입니다. WWE 내부에 어떤 슈퍼스타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회사를 떠날 것이다, 뭐 요런 뉴스를 제가 잠깐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내용이 배경이 돼서 이게 좀 사건이 커졌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떠날 예정인 사람이 바로 리코쉐다 라고 이렇게 어떤 레슬링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현지 뭐 레슬링 커뮤니티 뿐만이 아니라 SNS 그리고 각종 매체들에서도 리코쉐가 곧 WWE를 떠날 것이다, 뭐 이렇게 집중 조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 운영자가 뭐 그냥 막 제시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유를 들어서 리코쉐가 재계약을 할 리가 없다, 그가 곧 떠날 것이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는데, 뭐 요 내용에 대한 진실이 곧 드러납니다. 리코쉐가 본인의 트위터에 좀 반박의 입장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뭐 이야기들은 뭐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좀 보니까 도대체 이런 소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렇게 좀 상당히 뭐 반발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 또 이렇게 뭐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 내용 믿지 말아라, 확인이 안 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WWE를 떠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데이와 관련된 소식인데, 레슬버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WWE가 뉴데이를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뉴데이에 대한 이 계획, 이제 분리를 시키는 이 계획은 참고로 논의가 됐다가 취소가 된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데이 멤버들이 각자 다른 브랜드로 분리될 뻔했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논의됐다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코피 킹스턴을 러러 보내고 빅 1을 스맥다운에 잔류시키는 이런 계획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제이비어 우즈는 코피 킹스턴과 빅 2를 모두 매니저를 하는 이런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는 뭐 이런 논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뉴데이 멤버 3명이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두 브랜드에서 모두 활동하게 하는 이런 뭐 조건이 뭐 핵심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WWE가 작년부터 뭐 뉴데이를 뭐 갈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WWE 내부적으로 뉴데이의 분열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면서 이런 논의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링사이드 뉴스가 추가 보도를 했는데, 이 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부에 있는 한 작가와 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조만간 실행이 옮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피 킹스턴과 제이비어 우즈가 이제 머지않아 복귀를 할 것이고, 드래프트가 실행될 확률이 이제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데이가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염두하시고 TV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세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인 맥맨 이번 주 애프터 더벨 팟캐스트를 출연해서 본인이 왜 2009년에 WWE를 떠났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말한 바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회사 한 군데 WWE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배웠었기 때문에 좀 쉐인 맥맨 본인에게는 한 곳에서 일하고 한 곳에서 배우는 이런 일이 조금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런 뭐 시야를 좀 더 넓히는 차원에서 잠시나마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쉐인 맥맨의 일이 잘 풀렸는지 뭐 아닌 건지 그거는 자세히 알 수 없겠지만 본인이 말한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 떠났던 결과가 나한테 잘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또 이 밖에도 사실 WWE 안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살짝 그런 부담감,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회사를 떠나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 늘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무엇보다도 본인 첫째 아들의 뭐 고등학교 가기 전, 그러니까 중학생까지죠. 그때까지 풋볼 경기를 내가 다 지켜봐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네 번째 소식, 아까 3번 뉴스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쉐인 맥맨이 역시 애프터 더벨 요 팟캐스트에서 이제 돌아온 이유 여기까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정말 모든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이 내용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쉐인 맥맨이 왜 WWE로 돌아왔는지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다섯 번째 소식, 이번에는 핀벨러의 인터뷰 내용인데 사실 이전에 그 디먼킹 캐릭터와 관련해서 핀벨러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또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메인 로스터에서 디먼킹 캐릭터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성공을 하지 못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핀벨러 입장에서는 정말로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요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디먼킹 캐릭터는 이제 핀벨러 창작자인 핀벨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캐릭터를 정말 중요할 때, 이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면서 딱 중요한 어떤 순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메인 로스터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디먼킹 캐릭터가 사실 이전에 활용됐던 것보다는 조금 자주 좀 남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핀벨러 개인이 느낀 바인데, WWE가 이제 페이퍼뷰를 특히 홍보를 할 때 핀벨러의 뭐 이미지를 뭐 너무 자주 사용한다거나 영상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거나 실제로 페이퍼뷰에 등장시키는 디먼킹 캐릭터의 좀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핀벨러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캐릭터의 좀 뭔가 특수성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줄어들었던 그런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핀벨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릭터를 좀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조금 남발하다 보니까 본인의 고유 캐릭터, 이제 핀벨러라는
본인 스스로의 캐릭터와 그리고 디먼킹 캐릭터 모두 손상을 입은 것 같다. 또 본인의 이렇게 생각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있을 법한, 충분히 생각을 해볼 법한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핀벨러 앞으로 디먼킹 캐릭터를 다시 활용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화적인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팬들 앞에서 선보이고 싶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팬들과 함께 쇼를 꾸며가고 싶다, 또 이런 입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6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맨디 로즈 트레이드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내부 소식입니다. 링사이드 뉴스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맨디 로즈 트레이드가 좀 즉흥적으로 결정됐다, 체계적이지 않게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맨디 로즈 트레이드가 좀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분명히 모든 팬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존재할 텐데요. 이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각본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댓글에서 많은 팬분들의 그런 여러가지 그런 흥미로운 추측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 매체가 한 작가한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팬들이 예측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게 뭔가 계획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일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맨디 로즈 트레이드가 정말로 이렇게 계획이 없이,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고요. 맨디 로즈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맨디 로즈에게 로어 브랜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7번째 소식은 폴 헤이먼의 인터뷰 내용인데, 로만 레인저와 이제 관련된 이제 로만 레인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폴 헤이먼 하면은 프로레슬링 이 분야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로만 레인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요 상황이 상당히 긴장되고 상당히 흥분된다, 요런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로만 레인즈가 지금 악역으로 전환이 된 이 사건이 WWE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일이 아닐 수밖에 없겠는데, 폴 헤이먼에게도 약간의 그런 부담감과 조금 그런 뭔가 흥미로움,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로만 레인즈 덕분에 정말 본인이 지금 이렇게 특별 고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했는데, 브록 레스너와 함께 일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록 레스너와 함께 일할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로만 레인즈와 함께 일하고 있는, 특히 악역 로만 레인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최근의 이런 사건들이 본인에게 조금 남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폴 헤이먼은 로만 레인즈가 지금 어떤 각오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로만 레인즈의 태도가 상당히 뭔가 비장하다고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야망이 엄청 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로만 레인즈의 악역 활동 그리고 폴 헤이먼의 활동까지 부디 잘 풀려가길 기원해봅니다. 자, 오늘 뉴스카드 마지막 소식은 젤리나 베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빈스 맥맨이 나를 좋아한다, 나의 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